전산세무 2급 교재 97페이지 92의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 자, 문제 5번, 5번에 1번. 다음은 기업부서 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명세서이다.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일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9월분 급여명세서고요. 지급일이 10월 10일이네요. 10월 10일.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연장수당이 있고,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가 있고요. 하단에 보니까 수당 등록 시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2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식대는 비과세 요건 갖췄대요. 식대 비과세.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받지 않는 조건이 있대. 그지? 비과세. 당사는 기업부서 연구소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대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작성 관련해서 전업이양세액은 18만 원이고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로소득관리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먼저 이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죠. 기본금은 있으니까 0, 상여는 없으니까 9, 직책수당 있으니까 0, 월차수당 없으니까 9, 식대 비과세니까 0,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니까 0, 야간근로수당은 여기 비과세라고 돼 있는 거 그냥 열어 놔두면 되죠. 그치? 왜냐면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등 여부에 여기 열하고 체크가 안 돼 있고 연장근로소 비과세에 열하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다 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수당공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가세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야간근로수당이라고 안 돼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무슨 수당? 연장? 수당. 이거 안 바꿔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장수당. 수당명. 그 다음에 문제지에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죠. 비과세고요. 비과세고 F2 눌러서 연구.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20만원까지 비과세 선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공제 수당등록 옆에 공제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연보험, 고용보험 다 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9월달 기속은 9월달 지급은 10월 10일 김현철의 기본급 250 직책수당 30만원 식대 1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30만원 국민연금 14만 6,250원 건강보험료 10만 4,970원 장기요양보험료 1,750원 고용보험료 26,000원 소득세 11만 430원 지방소득세 11,040원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셔서 근로소득관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셔서 기속은 9월 지급은 10월 정기신고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적용표에 의해서 1명 345만원 주면서 11만 430원 원천징수 했는데 왼쪽 하단에 가시면 12번 전월미환급세 있어요.
전월미양세액이 얼마 있어요, 여러분들? 18만 원 있죠? 여기 18만 원. 전월미양세액에 18만 원 예, 넣어주시면 되고, 음.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는 끝났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면 저장해 주시면 되고, 연말정산 추가들의 입력까지 입력하고 나서 예, 연습 한번 해볼게요. 5-2번 2022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들의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예, 부양가족은 없다.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 들어가셔서 4번에서 F2 눌러서 최민구 종전근무지는 소득명세 탭이죠. 그지? 소득명세 탭 가셔서 종전근무지가 주식회사 안전양의 종교 관련 종사자는 아니니까 09 사업자 등록번호는 114 86 0612 근무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은 없고요. 급여가 1,800 상여가 200만원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 비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 국외근로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야간근로 이런 거 넣는 거 나올 때 있어요.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쭉 내려가서 공제보험료 명세 국민연금 96 건강보험 78만 5천원 장기요양보험료 49,600원 고용보험료 13만 4천원 하단에 쭉 내려가셔서 공제보험료 명세 직장 건강보험료가 78만 5천원 장기요양보험료가 49,600원 고용보험료가 13만 4천원 국민연금보험료가 96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액명세의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 넣는 거죠. 예. 종전근무지에서 월급 받을 때 낸 세금이 114만 5,326원인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했더니 24만 5,876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고 89만 9,450원 돌려받고 나왔으니까 실제 낸 세금은 무슨 세액이다?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공제보험료 명세 밑에 세액명세, 기납부세액에 소득세, 결정세액은 24만 5,876원, 지방소득세는 24,587원 넣어주시면 되고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다음에 지출 금액은 모두 본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본인밖에 없네. 본인은 소득 제한 연령제 본다 안 본다? 본인 소득 연령 안 보죠? 보장성 보험료 원래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제한이 있고 연령 제한이 있는데 본인은 소득 연령 안 보니까 넣어주면 되고 저축성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료만 오른쪽에 특별세액공제 일반 보장성에
예, 75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의료비, 실업 목적 할인 가능하고, 최민국의 신용카드를 결제했는데 의료비는 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고,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 안 되죠. 치료 및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 아니니까 안 되고, 실업보존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얼마까지만? 50만 원까지만. 그러면 예,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 부양가족 탭에 예,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성명은 예, 더블 클릭하셔서 예, F2 눌러서 최민구 증빙코드는 국세청장 금액은 예, 허리디스크 수술비하고 실업보증 안경구입비를 묶으면 410만 원. 안경에서 5만 원은 안 되고 그지? 4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하시고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 가셔서 교육비 대학원까지 본인 가능하죠? 가능하고 영어 학원비는 안 돼요. 그 학원비하고 체육시설비는 누구만? 취약전 아동만 그지? 체육시설비하고 예, 학원비는 예, 취약전 아동만 영어 학원은 안 되고요. 업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특별세액공제에 교육비에서 더블클릭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에 더블클릭하셔서 본인 전액칸에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하시고 기부금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당해 기부금 있네요. 그럼 기부금 아무 데서나 노란색 아무 데서나 더블클릭 종교단체 단기 기부금은 맨 밑에 있어요.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당해 기부금은 예, 맨 밑에가 종교단기인데 거기서 쭉 올라가면 예, 소득세법 제34조 3항1호 종교회 단기 예, 종교회 단기에 예,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맨 밑에 예, 종교 단기에 300만 원, 종교회 단기에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신용카드 3,400만 원 중 예, 800만 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 해당분 회사 경비 처리된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줘야 되고 360만 원 허리디스크 예, 의료비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가능합니다. 그럼 3,400에서 800만 원만 안 되니까 2,6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그냥 신용카드에 2,6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금영수증 250만 원, 이중 30만 원 대중교통, 12만 원 공용 관련 사용분임. 자, 도서공용분 사용분은 1,900원 얼마 이하?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도서공용등 사용분에 넣고 1,900원 7천만 원 초과하면 그냥 신용카드나 직불이나 현금영수증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250만 원 중에 대중교통에 30, 그 다음에 공연관람에 12, 250만 원에서 42만 원 빼면 208만 원. 208만 원을 현금 영수증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있나요? 확인하시고 이 사람 1,900원 7천이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도 1,900,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죠. 그지?
월세 주택 임차에 가셔서 월세 세액공제 면세 임대인명은 임부자. 주민번호는 65 1124 1655 498. 유형은 F2 눌러서 다가구 주택, 면적은 52제곱미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11. 개시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세가 70만 원이고 이번 연도 1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이번 연도 12개월치 840만 원이고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은 알아서 나오고요. 여기까지 해서 92회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